자, 2022년 달라지는 거 세 가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세상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인스타그램 아시죠? 카카오톡 아시죠? 유튜브 이거 다 알던 세상입니다. 근데 작년에 어땠습니까? 제가 NKYU나 NKTV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빨리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좀 시작하셔라. 거기서 뭐 돈을 벌지 못해도 그 세상을 연습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적어도 계정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온라인에 자그마하지만 내 집을 짓기 시작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옛날엔 그래도 이나마 알던 세상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로 갈까? 이거 뭐예요?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을 바꿨어요. 문을 열었을 뿐이지 이게 진화해서 과거에 있던 이런 세상만큼 어떤 생태계를 우리가 만들어낼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자, 두 번째 달라지는 건 또 뭐가 있을까요? 80% 직업은 사라지고 90% 직업이 새로 생기는데 앞으로 그럴 건데 2022년은 그렇게 80%의 직업이 사라지고 90%의 직업이 새로 생기는 원년이 된다는 거죠. 그 첫 번째 1년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직업이 다 사라지냐고요? 그게 아닙니다. 현재 존재하는 직업이 형태가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지고 직업을 인간이 구사할 때 구사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그 안에 있는 고객의 경험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직업은 조금씩 방향이 다 바뀝니다. 색깔이 바뀌면서 새로운 직업들이 엄청나게 탄생할 겁니다. 그게 바로 언제입니까? 바로 내년부터 본격화됩니다. 80%의 직업이 새로 없어지는데 90%의 직업이 생기니까 내 직업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내 직업이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될 뿐이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변화 못하면 사라지겠네요. 변화하면 옮겨 타겠네요. 이렇게 되는 원년이 바로 내년입니다. 가장 큰 변화. 우리는 앞으로 세 가지 땅에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디서 사셨습니까? 여기서 살았죠. 오프라인. 저 그랬습니다. 마치 2년 전만 해도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하는 오프라인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코로나가 있었던 지난 2년 동안은 김미경 TV, MKYU를 만들어서 저는 지난 2년 내내 쉰 게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지속적으로 사람들과 소통해왔고 학생들과 함께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온라인에서 살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제 온라인이 아니고 메타버스로 간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프라인에서는 밥도 먹고 잠도 자고요. 그런데 택시를 탈 때, 쇼핑을 할 때, 경제활동을 할 때, 이메일을 보낼 때, 회사에서 일할 때 다 온라인에서 접속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페이스북에 접속해서 무엇인가 올리는 것, 인스타그램에다가 내 거를 올리는 것, 이걸 다 뭐라고 합니까? 내 라이프가 온라인에 접속돼서 메타버스를 연습하고 있었던 중이에요. 자, 우리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 탔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메타버스 초기 상태를 작년에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 개의 땅에서 살게 돼요. 여기서 밥 먹고 여기서 쇼핑하고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로도 가서 활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다른 걸 또 만들고 있네요. 그게 뭐예요? 우주요. 도대체 우리는 몇 군데서 살아야 될까요? 여기 다 존재하게 될 겁니다. 왜 도대체 우리는 메타버스로 가는 걸까? 이미 우리는 메타버스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로 가는 거예요. 김미경이 사진 찍고 영상 올리고 데이터로 전환해야만 나는 여기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거 다 내 데이터가 접속해서 무엇인가 사람들과 만나고 먹고 즐기는 일을 해오고 있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준 메타버스 생활을 하셨다라고 부릅니다. 지난 2년간 메타버스 세상에서 사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메타버스 모르겠어요. 하지 마세요. 이미 메타버스 속에 들어와서 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우리는 왜 메타버스로 가려고 하는가? 70억 명의 지구인이 택한 또 다른 지구가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연습 끝났고요. 이제 메타버스예요. 여러분 페이스북이 메타로 변한 게 마크 주커버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혼자 선택하고 거기 텅텅 비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선택했고 그럼 재빠르게 우리의 변화를 담을 수 있는 플랫폼을 다시 만드는 거죠. 과거에 페이스북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기다렸듯이 메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어떻게 합니까? 실시간으로 나의 또 다른 존재가 들어가서 거기서 살면서 무엇인가를 하게 됩니다. AR,
VR, 3D 그리고 메타버스에 나라는 부캐를 보내서 내가 지금 현실 세계에서 하고 있는 행동 그대로 거기서 걔가 동시에 싱크되어져서 움직이고 말하고 팔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죠. 두 가지 세상이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는 두 개의 지구에서 살게 되고 아마 두 개의 존재로 살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도시는요, 구도시입니다. 메타버스는 신도시입니다. 구도시 신도시로 나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도시 구도시 한번 해보면 그렇잖아요. 신도시 생기면 모든 돈이 다 어디로 가요? 신도시로 가죠. 모든 사람들도 다 어디 가서 살고 싶어요. 왜? 신도시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거기에 자본이 몰리니까요. 사실은 되게 초기 단계예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이게 진화해서 2, 3년 정도 돼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이제 캐릭터가 가는 것이 아니라 아마 정말 나와 같은 사람, 나랑 거의 비슷한 사람을 우리가 만들어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 선택이죠. 나랑 똑같이 할래? 아니면 10년 젊게 할래는? 자, 이제 들어가죠. 거기다가 여러분이 거기에 어울리는 고글을 딱 쓰게 되시면 실제로 모든 것이 그 안에 완전히 다른 세계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현실 이 땅이라는 지구와 메타버스라는 지구와 두 군데서 살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신도시 메타버스에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우리 땅에서도 뭐가 필요했어요? 집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도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 땅에서도 어땠어요? 여러분, 뭐 선생님도 하셨고, 뭐 운전도 하셨고,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소비도 해야 돼. 여기서 뭐 많이 사서 먹고 뭐 입고 살았잖아요. 소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화폐도 필요했겠죠. 신도시도 똑같습니다. 집도 필요하고요. 에너지도 있어야 되고요. 거기서 먹고 살 직업도 있어야 되고 소비도 있고 화폐도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원래 구도시에 태어났잖아요. 구도시에 태어나서 우리는 여기에 이 모든 기본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죠. 모든 인프라가 여기다 있습니다. 저도 58세고 저 집도 여기 있고요. 전기 한정거 쓰고요. 먹고 살 직업 강사 여기서 하고요. 소비 가끔씩 가게에서 사고 온라인에도 쇼핑하고요. 화폐 대한민국 한국은행 화폐 쓰고 있습니다. 근데 화폐 형태도 많이 바뀌었어요. 종이돈이었다가 이제 종이돈 거의 안 쓰고 카드로 썼다가 이제는 카드가 디지털화로 전환된 형태로 휴대폰에서 쓰고 있고 뭐 카카오페이도 있고 네이버페이도 있고 온갖 페이들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구도시에 특화된 사람입니다. 왜? 구도시에서 태어났으니까요. 나는 여기에 되게 유능해요. 여기서 집 사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집 사는지 여기서 어떻게 하면 뭐 전기세 내고 사는지 직업도 여기서 나타났고 다 여기는 유능해요. 근데 신도시 메타버스 세상에서 태어난 애들이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걔네 신도시 메타버스 세상에 들어가서 로블록스에서 거기서 지 거 뭐 만들어 갖고 자기 거 뭐 이렇게 캐릭터도 만들고 자기 거 무슨 거기다가 이제 집도 만들잖아요. 로블록스에다가. 그래서 그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거기서 돈 법니다. 그리고 거기서 팝니다. 그리고 로블록스에서 판 돈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 NFT 가갖고 뭐 물건도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차액 좀 남겨갖고 NFT에서 그 다음에 또 어떡합니까? 그걸로 거기서 뭐 게임도 하고 거기서 자기 캐릭터 옷도 사 입히고 그리고 거기서 그 돈으로 뭐 또 환전해갖고 또 뭐 배면에서 음식도 시켜먹고 어떤지 아세요? 어떤 아이들은요 100% 내내 신도시에서 살지 구도시로 오지도 않습니다. 아, 잠잘 때 오네요. 신도시도 이게 필요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신도시에서 집은 뭐야? 신도시에서 에너지, 메타버스 에너지는 뭐야? 먹고 살 직업은 뭐야? 소비는 뭐야? 화폐는 뭐야? 지금 현재 구도시와 신도시가 공존하게 되거든요. 제1 존재는 되게 유능한데 신도시 메타버스에서 살아갈 제2 존재는 우리는 하나도 모릅니다. 지금 현재.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초기니까요. 저도 공부하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중이지 저도 잘 모릅니다. 요까지가 알아낸 거예요. 이제 경험해봐야 더욱 더 하나하나 알게 되겠죠. 자, 신도시에서는 이런 걸 공부해야 됩니다.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AR, VR, 메타버스, 클라우드 컴퓨팅, IoT, 로봇공학. 신도시에서 기초 과목이 있는 거예요. 이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신도시는 다 디지털 테크놀로지로 만들어진 세상이잖아요. 그 디지털 테크놀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세븐테크입니다. 이 7가지 테크들을 알아야 그 세상에서 돌아가는 걸 다 이해하고 그리고 상상하고 사업을 기획하고 제2의 나를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되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 빨간 줄 쳐놨습니다. 블록체인입니다. 땅에서는 주민등록증이 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그리고 땅에서는
집 샀으면 등기하면 돼요. 등기소가 있어요. 우리끼리 이 지구라는 땅에서 한국이라는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규칙을 다 오랫동안 수천 년간 누적하고 변화시키면서 진화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럼 저 메타버스 세상에 거기다가 내 학교를 지어서 거기서 사람들이 오고 거기서 수업을 받고 거기서 티칭을 해요. 여러분 대학들도 상당히 많이 메타버스로 옮겨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먼저 메타버스 세상이라는 공간에 들어가서 내 살 집은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만 집이 있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에도 내 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각자 하나씩. 그 등기를 누가 해요? 블록체인이요. 근데 거기서 내가 아이템이 있어요. 나는 뭘 팔고 싶냐? 내 강의를 팔고 싶어요. 내가 한 강의 다 복사해서 퍼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카피라이트 말이에요. 그 IP라고 합니다. IP. Intellectual Property. 나의 지적 재산권을 블록체인에다가 저장하는 거죠. 동시에 저장돼서 위조 변조가 불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메타버스 세상은 돌아가요. 이 모든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쯤 공부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세븐테크를 이해하게 되면은 기초 공부를 끝내게 됩니다. 되게 재밌어요. 메타버스 세상이죠. NFT라고 들어보셨습니까? Non-Fungible Token. 복제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해요. 이 사진 좀 한번 보세요. 6,225억? 자, NFT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NFT가 거래되는. 뭐든지 팔아요. 이런 그림도 해서 올릴 수 있고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트위터 창업자 잭 도스인데 자기가 했던 첫 번째 트윗이라고 해서 팔았어요. 트윗에 처음으로 올린 트윗 말이에요. 그게 32억에 팔렸대요. 이 세상 아무도 갖지 못하고 나만 가질 수 있는 것. 이게 NFT거든요. 이게 블록체인 기반의 지적 재산권을 파는 겁니다. 이게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자산입니다. 이게. NFT는 대체할 수 없는 자산으로 디지털 인증서가 따라붙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를 여러분이랑 한번 짚어 넘어가고 싶습니다. 저도 요새 NFT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메타버스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지적 재산권이 유통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방식, 그 생태계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당연히 저는 지적 재산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 지적 재산권은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했어요. NFT는 바로 너다. NFT는 바로 당신이다. 여러분 뭐 어때요? 노래 잘해요? 뭐 그림 잘 그려요? 아니면 글을 쓰세요? 아니면 30년간 직장 다니면서 내 노하우가 있으세요? 가지고 있는 내 몸에 저장된 그러니까 나의 어떤 특별한 탤런트 뭐라도 할 수 있는 내가 하는 음식 뭐가 됐건 말이에요. 다 돼요. 이 모든 것들이 과거에는 어떻게 거래가 됐습니까? 과거에는 중간 거래자를 통해서 거래가 됐습니다. 그죠? 자, 그림을 팔 때도 꼭 갤러리라는 데를 거쳐서 그들이 이 그림 괜찮다고 인증해주고 고객은 중간 거래자의 인증에 따라서 가격을 형성하고 그 그림을 샀습니다. 자,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NFT에다 글도 올릴 수 있고요. 음반도 올릴 수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어 영상물도 올릴 수 있고요. 이제 그 영역이 다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IP가 어떻게 돼요? 인정받는 거죠. 미들맨 다 빠지고 다이렉트로 고객과 나와 직접 거래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적 재산권이 NFT라는 플랫폼 안으로 들어가서 NFT가 거래되는 플랫폼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직거래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 만들어서 하나를 그들에게 파는 거죠. 그리고 팔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걸 복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뭐냐면 여러분 제가 많은 기술들 중에서 우리가 정말 공부해야 되는 게 개인의 권리죠. 이 디지털 세상에서 미들맨이 빠진 개인의 권리가 강화되고 함부로 개인의 재산권을 지적 재산권을 가져갈 수가 없고 내가 무엇인가 노력하면 할수록 내 가치가 커지는 바로 그게 바로 뭡니까? 이게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내가 나를 즉시 세상에 다이렉트로 갖다 놓고 나를 인정받을 수 있는 IP 세상에 왔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되게 중요한 게 이게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NFT를 꼭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NFT가 여러 가지 가치가 있네, 가스비가
가스비 때문에 전기의 사용이 많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원본인지 모른다. 아직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갈 때는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말이 많아요. 그리고 왜 다 시행착오잖아요.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어요. 마치 가상화폐가 시행착오가 많은 것처럼 가짜네, 진짜네, 뭐 너무 부풀려졌네,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맞아요. 그건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다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몇 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 한번 보세요. 몇 년도 안 걸릴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시간과 경험 그리고 가치에 대한 합의의 산물입니다. NFT는. 자, 볼까요? 누군가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이 그걸 샀어요. 이렇게 고래가 물속에서 끼용 30초 아니 3초 했는데 그거 막 500불에 샀습니다. 그걸 누가 사? 그걸 좋아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걸 가치롭다 여기는 거예요. 거기서 지나는 시간이 많아요. 여러분 메타버스에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스타에서 지내는 시간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팔로워 많은 사람이 가치가 있어지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원리는 되게 간단합니다. 메타버스에서 지내는 시간이 우리가 정말 많아질 겁니다. 왜냐? 거기가 자본도 엄청 많고 거기에 트래픽이 몰리면서 물건을 어쩌면 스마트스토어에서 파는 것보다 메타버스에서 파는 게 훨씬 더 많이 팔린다면 여러분 안 가겠어요? 가실 거잖아요. 결국 거기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세상은 엄청나게 발전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서 경험이 좋다 그러면 사람이 몰리기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해서 합의하면 그건 뭡니까? 합의가 되는 즉시 어마어마한 자산이 됩니다. 그걸 거래하기 시작하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커뮤니티 합의라고 부릅니다. 다수의 커뮤니티가 그거에 합의되면 걔는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커뮤니티 1000명, 5000명만 있어도 메타버스에서는 엄청난 파워풀한 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뭐가 커져요? 인디비주얼 인더스트리, 개인 인더스트리가 엄청 커지는 겁니다. IP에 대해서 신경 쓰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몸에 있는 모든 경험은 다 IP로 전환되고 디지털로 전환돼서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십니까? NFT는 시작이라는 생각 안 드세요? 이거 그냥 시작이에요. NFT보다 더 IP에 적합한 상품군들, 산업군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올 겁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여러분이 얼마나 똑똑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개인의 고유한 개인인지 증명해 줄 거니까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세븐테크 과정도 만들었고요. 메타버스 과정도 만들었고요. 이번에는 NFT 과정도 만들었습니다. 진짜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게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지금 엄청나게 날 거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NFT는 이번 11월 달에 11월 18일 날 첫 라이브로 공개가 되는데요. 완전 새로운 세상으로 이주하는 중이기 때문에 어차피 다 1학년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중입니다.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시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 현재 내가 땅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이런 식으로 디지털화해서 옮기면 되게 재밌게 잘할 수 있겠어. 내가 가지고 있는 30년 경력은 이렇게 해야 되겠어. 아이디어가 막 생기실 거예요. 근데 공부 안 하면 아무 아이디어도 안 생기고 되게 불안하기만 해요. 저도 그랬을 겁니다. 어차피 다 1학년이다. 요거 진짜 희망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쪽 세상에서 나답게 공존하는 방법을 우리는 이제부터 배워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니까요. 자, 코로나의 끝에서도 문 딱 열고 나가면 그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내년은 아마 2022년은 여러분이 살던 중 가장 숨가쁜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세상으로 가는 최후의 자기개발의 해라고 말하는 게 저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다시 연결된 세상. 메타드림으로 현재의 나를 초월해서 제2의 나를 만들어라. 이게 여러분에게 제가 마지막 드리고 싶은 그 메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경입니다. 우리 미래의 식탁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저희 MKYU와 푸드위크가 함께하는 코엑스 온라인 톡 세미나 코엑스버스 미래의 식탁. 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